저는 서울에 사는 최윤석입니다. 올해 78입니다만 요즘은 나이보다 젊게 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늙어서 그런가 보다. 다 나이 탓이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한마디를 툭 던지더군요. 너 요즘 몸이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병원엔 가본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후로 무언가 바꿔야겠다 싶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몸은 기계처럼 고장 나기 전에 손봐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하루 단 5분이라도 몸의 핵심을 관리하는 습관이 건강과 수명을 갈라놓습니다. 단 5분.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지만 실천해보니 정말 다르더군요. 마치 기름이 말라가던 몸에 다시 윤활유가 돌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짜증만 늘고 몸이 더 무거워진다는 걸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이유, 기운이 돌지 않는 이유, 그리고 계속 피곤한 이유는 단 하나, 몸속 비밀 포인트 네 곳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네 곳이 어디인지 하루 5분으로 어떻게 내 몸을 되살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단 5분, 이걸 실천한 사람은 몸이 깨어나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무엇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놓친다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결국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변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효과를 본 이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게 넘겨왔던 그곳입니다. 바로 머리와 연결된 그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목 뒤이며 맑은 머리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 머리도 자꾸 멍하고. 며칠 전 동네 정자에 앉아 계시던 74세 김 여사님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예전엔 한숨 자고 나면 몸이 개운했는데, 이젠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해. 제가 웃으며 물었죠. 요즘 뒷목 자주 뻐근하시죠? 혹시 밤에 잠도 잘 안 오시고요? 김 여사님은 깜짝 놀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도통 잠이 안 와.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나이 들수록 잠은 얕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고 하십니다. 그럴 땐 대부분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그 증상들 바로 목 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덜미는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바로 뇌로 향하는 혈류가 지나는 길목이자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장 먼저 모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뒷목이 굳으면 산소와 영양이 뇌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로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경추 주변 근육이 쉽게 경직됩니다. 그로 인해 뇌혈류량이 줄어들면 인지 저하와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뒷목의 이완과 관리가 노년기 건강의 핵심 열쇠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예전엔 그저 목 아프면 파스 붙이고 말지 싶었지만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앞이 흐릿해 정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잠자기 전 따뜻한 손으로 목 뒤를 감싸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목 뒤를 손바닥으로 감싸듯 안고 천천히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보세요. 귀 뒤쪽, 머리카락 시작되는 부근엔 풍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목을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도 추천드립니다. 시계처럼 부드럽게 돌리며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 순환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면 종종 별거 아닌 거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이 나빠지면 그 별거 아닌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동양 고전 황제내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 말은 기혈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 라는 말입니다. 목 뒤는 통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며칠 전 다시 만난 김 여사님 활짝 웃으시더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 잠도 예전보다 깊어졌고 그분도 이제는 자기 전마다 뒷목을 주물러 주시는 게 습관이 되셨대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의 품질을 바꿔놓은 겁니다. 뒷목은 늘 우리의 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막히면 인생이 흐릿해집니다. 하루 5분 그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깊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몸 안의 에너지 중심, 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몸속 에너지의 창고입니다.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김영자 여사님을 뵈었습니다. 올해 73이신데 요즘 들어 밥맛도 없고 늘 더부룩하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밥 먹고 나면 꼭 뭐가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 이젠 정말 늙은 건가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여사님 자기 전에 배 문질러 보신 적 있으세요? 배요? 무슨 애기 배 마사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며 웃으셨지만 제가 해보라고 드린 이야기엔 귀를 기울이셨어요. 우리가 흔히 배는 그냥 음식 들어가는 곳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배, 특히 복부와 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 불릴 만큼 면역력과 활력의 핵심이 되는 부위입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님은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고 그것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복부 근육이 약해지고 장 운동도 둔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소화는 느려지고 기운도 쉽게 떨어지고 배 속은 늘 차고 위장은 스트레스에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걸 매일 단 5분 내 손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실천했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 전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돌리듯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폭식 호흡을 함께 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게 하고 내쉴 땐 천천히 납작하게 만들며 한 박자씩 깊게 호흡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침에 속이 덜 부룩하고 식사 후 피곤한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니 잠도 깊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환혈이라는 혈자리를 눌러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치와 배꼽 사이, 배의 중앙 부근인데요. 이곳을 손가락 2-3개로 살살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속 쓰림, 위 불편감, 그리고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서 동의보감에서도 기는 배에서 시작되어 사지를 돌며 장부를 보호하니 배는 생명의 불씨를 간직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했습니다.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무심해지기 쉬운 부위, 그게 바로 이 배입니다. 며칠 뒤 김영자 여사님께서 다시 저를 찾으셨어요. 그 배 마사지랑 호흡이요. 이틀은 뭐 별다른 게 없더니 사흘째 되니까 아침에 속이 편하더라고. 기운도 좀 도는 것 같아. 이거 참 신기하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사님, 몸이란 게 정직해서 정성에는 꼭 반응합니다. 매일 5분 그 정성이 내 몸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는 말이 없지만 우리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위입니다. 매일 밤 그 배를 어루만지고 호흡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건 단지 배 관리가 아닌 삶을 다독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몸 아래로 내려가 우리를 평생 지탱해 준 두 다리와 발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몸속 순환을 다시 살리는 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몸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정말 이상하네.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퉁퉁 붓고 밤만 되면 종아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며칠 전 동네 앞 벤치에서 72세 박재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발 시리시죠? 저녁 되면 발끝이 얼음장 같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 어르신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발 시렵고 무거운 거야 뭐. 늙으면 다 그렇지. 아니요,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곳이에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이 몰려 있고 심장, 간, 폐, 신장 등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즉, 발을 돌보는 일은 곧 내 몸 전체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전신 대사가 활발해지고 노인성 피로나 근육 소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겐 발끝까지 따뜻한 순환이 장수의 핵심 조건이란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엔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돌아다니면 발이 아픈 건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러다 어느 겨울 발이 너무 시려워 양말 2겹을 껴 신었는데도 잠이 안 올 만큼 쑤시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족욕이라는 단어를 받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단 5분. 그 순간이 제 몸을 되살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물이 발끝을 감싸는 그 짧은 시간,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머리가 개운해지고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자기 전 항상 40도쯤 되는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주며 마무리합니다. 특히 용천혈이라고 불리는 부위인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앞쪽 움푹 들어간 곳을 세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몸속 깊은 곳까지 기운이 도는 느낌이 납니다. 며칠 뒤 박재순 어르신께 다시 말씀드렸죠. 족욕 한번 해보시고 발바닥도 지압해 보세요. 그게 잠도 돋고 혈압도 내리고 기력도 회복해 줍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난 어르신의 표정은 확실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신기하대. 밤에 덜 깨고 발이 가볍더라고. 며느리가 내 얼굴이 편해졌다고 하더라니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발이라는 주제의 무게를 다시 실감했습니다. 고대 의학서 황제내경에는 발이 따뜻하면 오장이 안정되고 발이 차면 병이 스며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병의 90%는 순환장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은 단순한 신체 끝이 아닌 몸 전체를 순환시키는 출발점이자 생명의 입구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새벽마다 집 근처 공원의 잔디길을 맨발로 걷습니다. 땅의 촉감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걷는 그 10분이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보다 제 몸을 깨우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걸 한다고 정말 달라지나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5분 당신의 발을 돌보는 그 정성이 1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를 평생 지탱해 준 두 발, 그 발을 돌보는 습관은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귀를 통해 몸의 신호를 읽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몸과 마음의 거울이라 불리는 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귀입니다. 귀는 몸의 거울이자 제2의 뇌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소리가 울리는 것 같고 귀가 먹먹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웅웅 울려서 무슨 말인지 놓칠 때가 많아.
며칠 전 마을 회관에서 만난 76세 이명희 여사님의 말입니다. 게다가 기억도 자꾸 깜빡깜빡해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내가 치매 초기인가 겁도 나고. 저는 여사님의 손을 살며시 잡고 물었습니다. 귀 마사지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귀요? 그건 왜요? 사실 귀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비밀의 지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때 여사님의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귀를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 했습니다. 작은 귓바퀴 하나에 심장, 폐, 간, 신장, 위장, 신경계까지 연결된 200개 이상의 혈자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경학적으로도 귀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청각뿐 아니라 기억력, 감정, 수면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신경외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뇌 신경과 맞닿아 있어 노년기에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나 불면증의 초기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즉, 귀가 불편하다는 건 우리 몸 어딘가가 지치고 균형이 무너졌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등인 셈이죠. 저도 한동안 귀가 간질간질하고 소리가 울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매일 아침 저녁 귀 마사지를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귓불은 부드럽게 잡고 가볍게 당겨주고 귀 아래쪽 턱 근처엔 신장혈자리라 불리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톡톡 눌러주기만 해도 신장 기능 강화와 피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명희 여사님도 며칠 뒤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귀를 문지른 그날 밤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눈빛도 또렷하고 말도 더 생기 있게 들렸습니다. 요즘은 귀랑 대화한다 생각하고 매일 아침 인사하듯 문지르는데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90세 넘게 살아계신 제 지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젊을 땐 귀는 그냥 듣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나이 드니 귀가 마음을 비추는 창이더라고. 귀를 잊으면 기억도 흐릿해지고 귀를 만져주면 마음도 따뜻해져. 귀는 세상을 비추는 문이며 마음의 울림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소리를 담고 반사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뜻이죠.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도 귀 주변 자극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귀를 단순히 듣는 기관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루 5분 귀를 어루만져주고 귓불을 살살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잡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는 작고 조용하지만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매일 닦아주면 삶도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향합니다. 이 네 곳의 비밀 포인트를 어떻게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들고 진짜 건강과 장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이 네 곳만 하루 5분씩 돌봐도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지금쯤은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네? 맞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목 뒤가 뻣뻣해서 머리가 멍하고 배가 항상 차서 기운이 돌지 않고 발이 시려 잠이 안 오고 귀가 먹먹해서 세상이 멀게 느껴질 때 그 모든 순간은 내 몸이 조용히 보내는 도움 요청이자 이제 나 좀 돌봐줘 하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느라 너무 바빴죠. 가족 챙기고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정작 내 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오고 이제는 몸이 하나둘 말을 안 듣는 듯할 때
비로소 내 몸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럴 때입니다. 남을 챙기기 전에 이제는 나를 챙길 차례입니다. 하루에 단 5분. 그 5분을 내 몸에게 선물해 보세요. 뒷목을 감싸며 오늘도 고생 많았다. 배를 문지르며 기운 좀 내자. 발을 따뜻이 감싸며 수고했어. 귀를 어루만지며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 짧은 시간이 쌓이면 몸은 다시 살아나고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건강이란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요.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이 시작입니다. 의사는 몸을 고치지만 우리는 매일 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78년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정성은 몸을 살린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몸을 다정하게 쓰다듬는 그 5분. 그게 바로 건강의 기적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내일부터 해봐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5분 마사지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 고맙습니다.